네, 안녕하세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정치적인 판결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 뭐 일단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자주 언급되는 건 KTX 승무원과 관련한 판결입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KTX 승무원들이 이제 철도공사에 의해서 직접 고용이 된 것이냐 아니냐를 다투었던 사건인데요. 예. 1심, 2심에서는 이제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음, 하면서 예, 철도공사의 노동자가 맞다라고 한 거죠. 예, 그럼으로써 이제 그동안 해고된 이후에 받지 못했던 임금들도 받으셨고, 아, 음, 이제 다시 이제 복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 대법원에서 바뀐 거죠. 그래서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가처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미리 받으셨는데 네. 그것도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 그게 한 1억, 개인당 1억 정도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복직의 꿈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 해고 노동자 한 분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음. 발생을 했고, 네, 그랬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지금까지도 다투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이번에 나왔던 보고서에 그 나열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직간접적으로 그 대통령과 청와대에 힘을 보태온 사건들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밝힌 네. 사법부가 밝힌 사건들은 뭐 긴급조치나 이런 그 국가폭력의 그 희생자들, 피해자들이 냈던 국가배상을 음. 제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예. 뭐 이석기 원세훈 사건도 있었고, 네. 그 통상임금 사건이나 국공립대학 기성입이 반환, 뭐 키코 사건 있었고, 음. 방금 말씀하셨던 그 KTX 승무원 해고라든지 철도노조 파업, 그리고 전교조 사건들 이런 것들을 그 청와대에 힘을 보태온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나열을 하고 있죠. 한두 건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일단 네. 들으시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피해 단체들이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사과를 한 상태고 사법행정 개편 단행도 약속을 하고 또 각계 의견을 일단 청취해보겠다, 종합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인데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지도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했고요. 다음 주 예. 화요일에 이제 관련자들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할 예정인데요. 네. 지금 당장은 이런 문제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고, 음, 이후에는 지금 보고서는 공개가 됐는데 네. 그 관련 파일들이 있어요. 문건들. 그러니까 예.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들은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음, 그것도 일단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뭐 이러한 일들을 있게 한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혁, 방안들,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음. 근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면 일단은 재심은 불가한 거 아닌가요? 그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예.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음, 이 사건,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것, 이런 관련 사건들 같은 경우는 재심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사유가 법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 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재심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 지금 피해자들이 재심을 해달라, 직권 재심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재심이라는 방법론적인, 꼭 재심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의 피해를 회복해달라라는 주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가 입은 피해를 회복을 해달라라는 것 같아요. 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형사 고발이나 네네. 징계나 이런 건 이제 책임자들에 대한 이제 처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음, 뭐 시스템에 대한 뭐 법원 행정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어제 대법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렇게 두 단면이 있다면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고 그렇죠. 이런 논의들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음,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 그런 논의들은 좀 뭐 초법적인 발상 혹은 뭐 입법을 해서라도 예, 그런 회복 조치에 대한 논의도 차차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회복 조치. 일단은 지금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뭔가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우리 법이 이런 사태를 예정을 하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음.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번 파문이 좀 엄중한 문제이긴 하지만 법원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검찰 수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맡기기보다 법 내부의 자정작용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법원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번 보고서가 3차 보고서거든요.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거는 벌써 1년 2개월 전이었단 말이죠. 네.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시작된 건데, 예.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자체위원회가 3번이나 꾸려졌고, 이번에 3번째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 처음에는 법원에서는 뭐 블랙리스트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3차 보고서까지 가보니까 정치권하고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라는 어마어마한 사실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사실 법원에 더 이상의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네. 어제 김영수 대법원장 대국민 담화 발표하셨지만 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의 힘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도 현직에 좀 계실 텐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뭐 앞서 뭐 처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과정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 행정처 근무했던 판사들은 지금 재판 업무에 복귀하신 분도 있고, 물론 퇴직하신 분도 있지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대법관으로 계셨던 분들 중에도 예. 아직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법원장은 개인별 보고서를 보고 징계에 착수한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네. 사법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과연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음.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들은 지금 재판 업무에서 배제를 하는 것이 일단은 맞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뭐 각계 의견 그 위원회들 각종 위원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형사처리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네네.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받아야죠. 그게 음. 대법관이든 판사든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뭐 많은 국민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판사가 사건을 갖고 권력과 거래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이 갖는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뭐,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도 시스템을 좀 개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고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좀 개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번에 그 사건을 가지고 권력과 거래를 했던 주체는 판사라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법원 행정처에 있는 판사들이거든요. 혹은 뭐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네. 일선에서 그 재판을 하는 그런 판사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 사이에서는 승진으로 가는 엘리트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로 갔다가 고법 갔다가 뭐 음. 다시 행정처 차장을 거쳐서 대법관으로 가는 이제 그런 코스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네네. 그래서 법원 행정 업무를 하는 판사들이 사법, 그러니까 그 재판을 한 업무를 하는 판사들보다 더 우대받는 이제 음. 그런 시기였어요. 네. 어, 그러면 법원 행정처에 판사들이 가면 판사지만 사실은 행정 관료가 되는 거죠. 음.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 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한 충성을 하게 되는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네네. 그런 구조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판사들이 행정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판사화를 해라. 행정처에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판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채워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이런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수평적으로 바꾸는 그런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음. 그러면 검찰이 법원을 수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가 가능할 거라고 결과적으로 보세요? 지금 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피해자분들이나 뭐 이렇게 고발이 이미 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의 수사 착수만 해도 돼요. 검찰 같은 음. 경우는 지금 검찰이 너무 재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들이 연루된 사건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 자체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걸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음, 일반 사건이라고 보면 고발이 되면 당연히 고발인 조사하고 피고발인 조사하고 수사 착수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만은 지금 1차 보고서가 나온 게 1년 전인데 네, 1차 보고서 나오고 나서부터도 계속 고발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그 고발건들은 지금 아예 조사를 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1년 넘게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검찰이. 네, 근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 음, 사법부든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고 뭐 기소를 그렇죠. 하고 처벌을 예.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지금 부신하고 있는 사법부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도 적극적으로 또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영장 발부도 이루어지겠죠. 영장 발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어떤 중대성이나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내부에서의 자정작용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예. 이제 조사에 계속 거부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따지면 그런 면만 보면 그리고 증거인멸도 있었어요. 지금 파일 자체가 처음에 그 블랙리스트 파문 있고 나서 네. 이 한 2만 5천여 개의 파일 자체를 삭제한 음,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영장 발부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